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가족의 파산.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일본의 NHK 스페셜 제작팀. 보니까 NHK 동경이 아니라 여러분 홋카이도의 삿포로라고 아시죠? 그 삿포로의 NHK 방송국에서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그걸 책으로 펴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주제지만 되게 심각하고 우리에게 곧 닥칠 거고 근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은 저도 대책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멀지 않아 10년, 20년 후에 닥칠 것 같은 일이라서. 왜?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보다 좀 경험을 먼저 하죠. 제목이 가족의 파산이고요. 가족이 파산할 수는 있는데 장수, 즉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가족이 파산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사실 약값, 병원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게 부모님이 이제 병이 나신 것까지는 이제 의사가 고쳐주는데요. 병이 나시면 부모님이 화장실 가시고 밥하시고 더군다나 치매 같은 거 걸리면 말도 못하지만 다리가 불편하시면 걷질 못해서 청소도 못하고 화장실도 누가 데리고 가야 되고 샤워 같은 것도 누가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병이 필요한데 의료보험에서 병원비 지원해줘도 간병 지원 못 해줍니다. 80대 노부모가 병이 나면 가족이 간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웬간한 부자가 아니면, 즉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족은 결국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현실을 보면 부모를 떠나서 살던 자녀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편찮으시니까 내가 지금 동경에 살다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 동경에서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그쪽에서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부모님도 돌보자라는 갸륵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문제가 모두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일본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기 시작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끊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는 외롭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막 병나서 힘들고 내가 갑자기 앰뷸런스를 어떻게 부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부르는데 불렀더니 그 다음 달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 자식은 자식대로 간병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좋은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4시간마다 가신다. 그러면 일하다가 중간에 와서 부모님 또 화장실 보내드리고 밥 먹이고 또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면 아침 일했다 중단하고 집에 왔다가 또 2-3시간 있다가 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2시간, 3시간씩 자리를 비워도 되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 직장을 구하는데 수입이 급감하고요. 그래서 수입이 급감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식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더 하면 부모님은 자식이 기껏 왔는데 하루 종일 자식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도대체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라는 참 답답한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노인 문제라고 하지만, 즉 부모님이 오래 살면서 간병의 문제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번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홋카이도에 있는 여러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문제를 봤는데요. 이 문제를
이 책은 주로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고령화 됐는데 수명이 늘어서 살아계시고 하는 걸로 봤지만, 경제학자인 제가 봤을 때 자녀들의 일자리, 경기가 안 좋아서 자녀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또는 더 큰 문제였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로봇가 대체하고 무역의 증가로 우리가 하던 일을 저기 인도, 중국의 값싼 인력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감소된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랑 되게 좀 비슷합니다. 더 얘기하겠지만 부모 세대는 막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일본도 지금 70대 부모님들 때는 일본 경제가 막 엄청나게 버블 경제라고 해서 좋았던 때였죠. 이분들이 30, 40대에 돈을 많이 모으고 그때 연금도 들어두고 해서 70대 부모가 일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안 해도 70대 부모의 연금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파트타임을 일하는 40세, 40대 아들, 딸보다 더 많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를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이 히키코모리들이 또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삿포로시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40%가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분들은 실업자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히키코모리도 이 중에 상당히 있다. 또 일본에서 부모 집에 이제 30, 40대쯤 되면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야겠죠. 아니면 자기가 최소한 집을 사야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부모님 모시면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30, 40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결혼 안 하고 뭐 직장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결혼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즉 뭐 저기 월세도 안 내고 뭐 빨래도 엄마 아빠가 해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계속 고등학교 수준으로 사는 거죠. 이런 자녀가 16%가 넘더라라는 겁니다. 즉 부모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라서 돈도 벌고 연금도 있는데 그 자녀 세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라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 일자리도 안 구하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비율도 높고, 또는 한편으로는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결혼 내가 왜 하냐, 결혼해봤자 자녀 키우느라고 내가 왜 평생 고생하냐, 가만 보니까 내가 직장은 다니는데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용돈으로 쓰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 라고 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고령화랑 겹쳐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일할 기회가 박탈된 불쌍한 자녀와 나이를 먹었는데 자녀를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돌보야 되고 자기는 아프고 한 부모,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노인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도 잠깐 나오고 저도 여기 이 책을 읽고 가장 경제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집은 농사도 많이 짓고 해서 부자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뭐 자녀가 누가 부모님을 모십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혼자 돈을 못 벌어서 부모님에 얹혀 살고 싶은 자녀, 즉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자녀인 경우가 많은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게 자녀를 둘, 셋, 넷을 키웠는데 그러느라고 저축도 별로 못했는데 자녀가 있다고 정부가 나중에 지원을 안 해줘요. 반면에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뭐 불쌍하게 불우한 환경 때문에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요새는 잘 버는데도 나는 결혼하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제도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가 없네, 그럼 정부가 도와줘야겠네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알죠. 그럼 내가 미쳤다고 애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돈 다 쓰고 나중에 노후에 돈이 없는데 정부는 자녀 있다고 지원 안 해주고
자녀들은 가난해서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이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나고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저축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없다고 어유 불쌍하네 그러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즉 남이 낳은 자식이, 힘들어 키운 자식이 낸 세금으로 그 자식을 키운 부모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식을 하나도 안 키운 노인이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제도가 정말 모순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 썼듯이 저출산의 원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이 연금과 정부 혜택을 더 받도록 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당신은 젊어서 자녀 키우느라고 힘들지도 않았잖아 라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한번 진지하게 저희 사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이 돕는 농촌은 오히려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농촌에서는 그래도 옆에 집이 뭐 이렇게 농작물도 가꾸고 하다가 좀 죽어해서 굶어 죽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란 도시는 농촌이 아니고 홋카이도에 있는 큰 도시인데, 이런 데서는 이제 이웃끼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오히려 여기는 또 일자리도 없어요. 농촌은 이렇게 서로 거들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동경 같은 큰 도시는 그래도 일자리가 좀 있죠. 그래서 아주 큰 도시에서 자녀들이 그래도 파트타임에도 일자리를 찾기 쉬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농촌 시골에서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이런 데는 그나마 어떻게 버티는데, 이런 지방 소도시니까 일자리도 아무래도 별로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좋고 도시라서 이런 곳들이 가장 취약하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취업 빙하기 세대, 즉 제가 보기엔 지금 저희 20대, 30대인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다 비정규직으로만 살고, 왜 비정규직으로만 살 수밖에 없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게 좋겠고요. 이 취업 빙하기를 지나서 20, 30대 보낸 세대가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중년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죠. 지금 저희는 20, 30대인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40, 50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취업 빙하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지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전진하던 세대가 중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50대, 40, 50대가 있죠. 586 세대라고 하는 50대. 여기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50대, 60대가. 이 세대는 그때는 60, 7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60이 되어 있는데 아직 90이 된 부모가 살아있고, 자녀는 자기는 60이면 자녀는 한 30대, 40인데 40세 미만 그 정도인데 직장이 없어요. 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 6, 70대 이 586 미래 586 세대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리긴 했어요. 경제가 좋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모든 교육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고 경제가 좋을 때 그러느라고 자기네가 일자리를 다 독점해서 사실은 자기 자식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 세대들은 나중에 고생하게 된다. 왜?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젊지만 지금 돈을 못 버는 자식까지 부양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대책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인 중에 자녀를 낳은 사람은 우대하고 자녀를 안 낳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옛날 얘기고, 이 사람들은 좀 얌체 같은 짓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한 노인부터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든 이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586 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20, 30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이 20, 30대가 10년, 15년 후에 중년이 되었을 때 그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양할 수 있을 텐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 경기가 안 좋은 지금 50대 586 세대는 괜히 포기만 하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자기 자녀 세대가
세금을 못 내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로 인한 또 노인들의 수명 증가, 수명은 증가하지만 병은 여전히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처한 어려움이 한국에도 다가오고 있고, 이 해결 방법을 창피하지만 저도 아직 모르지만 열심히 우리가 일본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었던, 다시 한번, 가족의 파산, 장수가 부른 공멸이라는 이 책입니다. 우울한 주제라서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